여러분, 새 아파트에 입주하면 왠지 인생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것 같죠? 새로 꾸며진 인테리어에 신선한 새집 냄새까지 정말 설레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막상 입주를 하고 나면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곤 하는데요. 예를 들어 아이들이 밤마다 뛰어서 잠을 설친다던가, 베란다에서 들어온 담배 냄새 때문에 창문을 열 수가 없다던가, 이런 경험 있으시거나 혹은 주변에서 들어보지 않으셨나요? 오늘은 많은 입주민들이 겪는 이러한 충격적인 문제들과 그 해결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특히 저는 이 자료를 준비하기 위해 수많은 입주자들의 경험과 사례를 꼼꼼히 조사를 했고, 전문가들의 의견도 참고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과 실질적인 해결책을 소개할 수 있을 거예요. 조금은 우프기도 한 현실적인 문제들, 그리고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볼게요. 그럼 한번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로 층간소음 문제입니다. 아파트라는 게 정말 좋은데 방음은 정말 아쉽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뛰거나 강으로 움직일 때 그 쿵쿵 그 소리가 그대로 내려가서 이게 몇 번이나 반복되면 정말 미치거든요. 그래서 이웃 사이에 전쟁이 정말 시작이 됩니다. 해결 방법으로는 소음 방지 매트를 깔아서 충격을 좀 줄이거나, 다음 관리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해서 해결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특정 아파트에서는 저소음 슬리퍼를 입주 초기에 공동구매로 좀 저렴하게 구매해서 전체 입주민들이 전부 다 사용할 수 있게끔 캠페인을 같이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웃 간에 웃으면서 이렇게 전반적인 문화를 좀 만들어 간 거죠. 이런 부분은 좀 참고해서 좀 해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흡연 냄새입니다. 창문 열고 담배 피시거나 혹은 화장실에서 담배 피시는 분들이 굉장히 생각보다 많아요. 집에서 피면 안 되는데 신규 아파트 단지에서 흡연 구역이 없어요. 저도 비흡연자이긴 한데 정말 흡연 구역이 따로 설정되어 있지 않아서 되게 흡연자들이 범죄자 취급을 좀 당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피는 건 절대 안 되지만, 그렇다고 외부에서 또 필 데가 없습니다. 빨리 규정을 정해서 금연구역을 확대하는 방법과 흡연 부스를 설치하는 방법 병행을 좀 빨리 해주시면 좀 도움이 되실 거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대부분 집에서 피는 사람들은 또 피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화장실 같은 경우는 이전 영상에서 제가 안내해드렸던 댐퍼를 설치해서 냄새 유입을 완전 차단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영상을 좀 참고해 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세 번째는 하자 문제입니다. 신축 아파트니까 완벽할 거라고 믿었는데 진짜 하자가 정말 많거든요. 그러니까 벽에 금이 가고 타일이 들뜨고 벽이 깨지고 온수로 샤워하다 갑자기 찬물로 막 변신하고, 이런 게 너무 비일비재합니다. 입주 전 사전 점검이나 이런 거 꼼꼼하게 살펴보고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많이 나와요. 다행히도 1년, 3년 AS 기간이 있긴 해서 AS 기간에 따라서 신청을 하면 되는데, 정말 중대한 하자라던가 이런 부분은 공동 대응을 좀 해주시면 좋습니다. 입주민 커뮤니티를 활용하면 굉장히 좀 좋고요. 또 하나의 팁을 드리면 계속 연락을 해야 됩니다. 팁이라면 팁이긴 한데 정말 큰 소리를 쳐야 빠르게 처리가 돼요. 그냥 세워라 내워라 기다리면 대부분 누락하거나 이렇게 처리가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큰 소리를 치거나 공동 대응을 해야지만 좀 빠르게 처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같이 좀 처리하는 게 굉장히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초반에는 커뮤니티에 꼭 가입을 해서 이러한 실시간 정보들, 혹시 내가 발견하지 못한 하자들도 계속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하자들이 정말 나만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공통적으로 다 있는 하자인지를 확인하셔서 발빠르게 대응하는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주차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정말 심각한데요. 신축 아파트 전국적으로 그냥 다 문제예요. 최근 신축 아파트에 가구당 주차 대수가 1.28이에요. 근데 대부분 적게는 한 대, 많게는 세 대까지 가구당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졌어요. 예전이랑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주차장은 전쟁터가 되고, 정말 주차 때문에 벌어지는 이웃들의 눈치 싸움이 드라마보다 정말 긴장이 돼요. 그래서 해결 방법으로는 강력한, 이 사례가 정말 많아서 여러 가지 조사했는데 그 효과 있는 사례를 말씀드리면, 경고 스티커는 기본이에요. 추가적으로 법적으로 규정을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벌점제를 도입해서 3번 이상 위반한다 그러면 벌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해서, 어느 입주민들은 200만 원, 300만 원까지 이렇게 나왔는데 실제로 그게 법적으로 소송까지 가면 다 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규정을 굳혔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강력하게 하니까 처음에는 주차공간 때문에 그 단지는 논란이 굉장히 많았지만, 지금 현재 가보면 이중주차 없이 정말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러한 것도 있더라고요. 시간제를 정해놓고 이 기간 안에 추가로 주차할 수 있는 추가 확보 공간을 마련한다던가,
이런 부분을 규정으로 변경을 해갖고 운영을 하더라고요. 입주자 협회에서 이런 부분을 좀 발빠르고 좀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해서 예외 없이 처리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고, 저도 정말 주차 스트레스가 있는 데에서 한 4년 정도 이제 고생을 했었는데, 스트레스 너무 받고 누구보다 정말 그 힘듦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했던 사례들, 이 부분 참고해서 그런 의견을 좀 개진해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5번째, 해충 문제입니다. 여름이면 고층에서 또 벌레가 날아와서 정말 파티를 합니다. 창문을 닫아도 틈새로 스르륵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제대로 설치가 된 거 맞아? 할 정도로 작은 벌레, 큰 벌레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벌레가 들어와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번식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중반중반 설치를 좀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또 관리사무소에 정기적인 방역을 요청을 해서 관리해주면 좋고, 그리고 또 하나의 팁은 다이소에서 틈새 마개가 있어요. 한 1,000원에서 2,000원 정도 구매하는데, 그거를 틈에 전부 다 막아갖고 벌레 유입을 막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와이파이나 전화가 안 되는 문제가 있는데요. 특정 구역에서 와이파이 신호가 약해지거나 전화가 불안정하게 끊기는 문제가 계속 발생을 합니다. 이는 이제 건물의 구조, 벽의 두께나 재질로 인해서 신호가 약해져서 생기는 현상인데요. 신규 택지, 기존에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건물이 들어섰을 때 통신사에서는 그 중간중간에 중계기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신호가 약해져서 집까지 신호가 안 오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해결 방법은 그 증폭기가 있습니다. 통신사에 요청을 하면은 그 기계를 무상으로 설치를 해주면 전화가 잘 터진다던가 이러한 중간 역할을 해주는 그런 증폭기를 설치를 해주시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와이파이 같은 경우도 광역대가 넓은 모델로 좀 변경을 해서 쓰시면 아무래도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관리비 문제입니다. 저도 겪었던 사례예요. 입주하기 전에 관리비가 굉장히 저렴하게 설계됐다, 가장 저렴할 거다, 이 근방에서 이렇게 특화 설계가 됐다 하고서 입주를 했는데, 막상 안내받은 예상했던 금액보다 2배 정도가 나온 거예요. 뭐지? 라고 했는데, 이 부분을 대부분 많이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입주 초기에 운영비와 예비비 등으로 그냥 관리비가 예상보다 높게 책정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주 초기에는 입주율이 낮아서 세대당 관리 부담이 커질 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 공용시설, 헬스장, 경비 시스템, 조경관리 등의 입주 초기에는 충분한 인원이 채워지지 않아서 개별 세대가 더 큰 비율로 비용을 분담을 합니다. 초기에는 시설 이용 인원도 좀 적어서 유지 관리비는 동일하게 부과되므로 세대당 이용인도 적은데 유지 관리비는 동일하게 부과가 돼서 세대당 부담률이 좀 커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입주율이 처음에는 되게 낮잖아요. 입주 기간이 대부분 한 3달 정도 주는데, 처음에 입주하신 분들은 처음에 입주하는 경우도 있고 3달째 마지막 달에 입주하는 경우가 있는데, 입주율이 낮은 경우에 관리비 총액이 입주 세대 수에 비례해서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개별 세대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처음에 몰라서, 예를 들면 1000세대다. 근데 처음에 첫 달에 300명이 입주했으면 300명의 n분의 1 해서 관리비가 그렇게 나눠지는데, 이 부분을 몰라서 처음에는 왜 이렇게 높게 나오지? 이랬는데, 나중에 첫 차 입주율이 올라가면서 관리비가 정말 처음에 안내받은 금액대로 산정돼서 나오더라고요. 이 부분을 많이 오해를 하고 계셨어요. 항상 논란이 되는 주제예요. 돈에 다 민감하니까. 그래서 깨알 팁을 드리면, 최대한 늦게 어떻게 보면 입주하는 것도 관리비 측면에서 좀 더 돈을 세이브할 수 있다라고 팁을 좀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입주 겪을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알아봤어요. 처음에는 정말 당황스러울 수 있지만, 이러한 해결책을 통해서 한결 나은 생활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외에 다양한 꿀팁들을 제가 이 아래 링크를 통해서 많이 모아놨어요.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해서 확인해 보시면 좀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다음에는 더 알찬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시간을 아껴드렸습니다.